예, 안녕하세요. 곽영숙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4월 2일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입니다. 자폐증 인식의 날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앞으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의 평가와 치료에 있어서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높이고 의료, 교육, 복지,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고민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아이들의 사회기술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피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셜 스킬 트레이닝 SST라고 많이 하는데요. SST에서 저희가 주로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가르치고 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화났을 때 어떻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갈등 해결, 갈등 협상 요거까지를 알려주는 게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그룹으로 이루어진 사회기술 훈련은요. 소규모 그룹이 효과적이라고 하고 그 인원은 7명에서 10명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모든 치료에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기 이런 목표가 있고 시작하고 중간 활동 그다음에 종료 이렇게 구조화된 세션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역할극과 시범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까지 다 줄 수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반복과 연습을 계속 같이 해야 돼서요. 제일 중요한 건 요 세션 안에서 배우고 여기서 안녕이 아니고 이걸 일상생활에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서 요걸 하기 위해서 부모 회기 혹은 이 사회성 코치가 함께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모 회기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피어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UCLA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지금까지 에비던스가 되게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중국 등등 나라에서 이미 에비던스를 확립한 치료 방법이고 사회 기술 관련 지식이 일단 향상을 하고요. 일단 아이들이 잘 몰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어서 지식을 일단 이끌어주고 올려주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인지, 사회적인 행동 이런 걸 다 호전시키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UCL에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랑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이 청소년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이고 오른쪽이 성인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이고 그냥 가장 큰 차이는 성인에는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데이트를 적절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4세션이 추가되어 있어서 성인은 16주, 청소년은 12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어스의 주요 특징은 주마다 주제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치료 과정에 보조 치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씩 모델링을 해주고 역할극을 직접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의사소통 상황이 어떤 건지 부적절한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나눠서 보여주면서 왜 잘못됐는지 왜 잘 됐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걸 하고요. 과제가 항상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걸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즉각적으로 피드백도 제공해주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호자가 참여한다는 거고요. 이 보호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멘토 선생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친구가 혹시 도와준다 그러면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교사, 후견인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초점을 하는 거고 가끔 친구를 사귀러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세션 내에서 친구를 사귀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 12주 동안 매주 한 번에 오셔서 90분 동안 아이와 부모가 각각 나눠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고기능 IQ가 70 이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IQ가 낮은 아이들에게서는 조금 더 세션을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굳이 ASD가 아니고 지적장애나 그다음에 사회성 기술이 좀 떨어지는 ADHD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료가 크게 둘로 나뉘어서요. 우리 청소년 집단이 한 집단이 따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집단을 또 다른 방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집단을 끌어가는 치료자 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청소년 집단 치료자에는 그 집단을 끌어가는 사람으로 그 ASD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성 코치 부모 치료자 집단으로 부모를 끌어갈 수 있는 그 전문가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집단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역할극도 보여줘야 되고 모델링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 치료자들이 있어서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리실에서 수련하고 있는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봉사로 이런 걸 좀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치료실 환경, 이것도 AI가 그려준 건데요. 요 왼쪽이 청소년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탁자에 다 같이 돌려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어서 그날 배우는 규칙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적습니다. 보호자들 집단에서는 탁자는 필요 없고 그냥 그 주 치료자가 한 명 있고 그 치료자를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뺑글 돌려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칙을 알려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 라는 규칙이 또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할극이랑 행동 연습을 직접 하고요. 일단은 보조 치료자들이 보여줘요. 직접 둘씩 짝을 짓거나 셋씩 짝을 지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연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사용해서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대답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절하게 잘 해주면 나중에 이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한테 상도 주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단어라는 게 있거든요. 버즈워드라고 하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뭐 정보교환, 머릿말, 꼬릿말, 공통의 관심사 뭐 이렇게 해서 우리만 알아듣는 이런 단어를 자꾸 사용하게 해줘요. 규칙 중에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말 없이 갑자기 막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한테 머릿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나 이거 앞에 시작하는 말을 안 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우리끼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안 해올 수 없는 게요. 세션 시작할 때 앞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는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오면 할 말이 없어서 부모님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은근히 압박도 주시고 스스로도 또 하려고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기 구성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제 점검이 앞에 한 20-30분 동안 진행이 돼서 지난 회기에 배운 걸 얼만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는지 과제도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바디는 교육을 많이 하면서 중간중간에 역할극, 모델링 다 보여주고 행동 연습까지 하고 얼만큼 잘했는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피드백을 바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분, 20분은 그냥 그룹 집단 내에서 서로 퀴즈도 하고 뭐 정보교환도 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연습을 가지고 마지막에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10분 동안 정리합니다. 부모님들은 과제 점검을 조금 더 오래 해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과제 점검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날 배워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배우고 과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자녀들한테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하고 그 회기는 끝나게 됩니다. 매주 배우는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코스를 맞춰서 배우고, 요즘은 워낙 이제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그 문자 주고받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유머 때문에 또 골치 아프신 부모님들 꽤 계시잖아요. 유머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하는지, 그다음에 집단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빠져나오는 거 이런 걸 2번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함께 어울리기죠. 직접 친구랑 어울려보고 친구를 초대도 해보고 친구랑 같이 놀아보고 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다 하는 거고요.
9번부터 11번까지는 조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는데 나랑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괴롭힘 당할 때, 학교에서 왕따 문제, 뭐 이런 놀림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까지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에 졸업식까지 하고 졸업식 때는 같이 뭐 음식도 가져와서 나눠 먹고 마지막 화려한 피널레를 장식하고 끝내게 됩니다. 시행 전후의 변화를 본 건데요. 그 사회기술에 대한 지식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다음 대인관계 기술이나 불안이랑 우울감이 같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프로그램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대입을 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에비던스를 한번 확립할 수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변화된 걸 본 건데 이건 우리나라 연구는 아직 없고요. 미국 연구인데 이제 참여했던 24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서 5년 후에 기능을 평가했을 때 그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기술이나 문제 행동, 갈등 감소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쭉 유지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받는 놀이 활동이 증가됐다는 것도 큰 변화이고요. 약 71% 정도에서는 2, 3년이 지난 후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고 88% 정도에서 친한 친구가 한 명은 있다, 최소 한 명은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